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는 왈츠솔TV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또, 좀 불안감도 있고, 여러가지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의사결정하기 힘든 시기죠.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계속 떨어질 것인가, 또 과연 올라갈 것인가, 걱정이 많죠. IMF 시절에도 있고, 지금의 이제 금리가 오른 시절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가격과의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모두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안 사고 아파트를 팔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아파트가 있고 만약에 빚이 많이 있다면 처분하겠어요.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또 견뎌야 되겠죠. 살 수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운이니까요. 사실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슨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살면서 덕을 쌓거나 복을 쌓아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치 주식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고, 또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식을 구입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식이 더 내려간 사람은 절대로 안 살 것이고 그러겠죠. 저는 이제 어찌됐든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하도 지금 세상이 아파트 문제가, 아파트 가격 문제가 지금 현재 메인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죠. 지금 과연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잘 모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지나온 사례를 통해서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고 파서 이익도 여러분 것이고, 혹시 여러분 사서 또 손해도 여러분 것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과 좀 다른 것은, 주식은 종이대가 되지만 부동산은 아파트라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거주를 하면 되니까 조금은 주식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사례도 아니죠.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적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했고, 이게 상식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조금 구독자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지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도 퇴직을 했는데, 제가 르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잖아요. 미분양 사태가 있을 때 25평형 아파트를 고민을 많이 했죠. 아내와 싸웠어요. 그때 갖고 있는 적금 다 털어서
그거를 샀거든요. 사서, 그러니까 그때 25평인, 그 당시 으르망 브런스 할 때 25평인 아파트가 저에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인데, 1억 천에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도 분양이 안 돼서 원래가 1억 2천인데, 천을 깎아서 1억 천에 샀고요. 그리고 이제, 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를 줬죠. 전세를 안고 산 거죠. 전세 5천을 안고 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세 5천을 안고 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정년할 때까지 이제, 전세권자에, 전세 안고 산 그 사람에게 한 7, 8년 동안 그냥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정년했는데, 정년하면서 이제, 정년하니까 이제, 저는 공직에 있었는데, 연금은 따로 나오고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퇴직수당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 전세비를 주고 이제 내보내고 제가 이제 지금 월세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월세 한 60만 원에 이제 내놨는데요. 근데 IMF 르망 브런스 사태도 누구도 집을 안 살라고 그랬거든요. 집이 안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때 통장에 있는 거 다 깨부셔가지고 샀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지금 한 뭐 1억 6천, 7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돌렸으니까, 월 60만 원씩 받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 있죠. 전 투자도 아니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간에, 뭔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하면, 그것이 운이 나쁘면 되겠지만, 또, 사람 살이라는 게 운도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운이 돼서 그렇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돈을 버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돈 얻었다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런, 월세 60이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에 관해서는. 적어도 아파트는 저는 주식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뭐 채권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그냥, 그것도 운 아니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하나를 하지 마 했더니 끝까지 샀으니까 운이 된 거죠. 어쨌든, 운이든 어쨌든 간에 아파트 부동산은 운도 있고 뭣도 있겠죠. 과연 아파트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제가 부동산이랑 가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월세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 아파트가 저에게 주는 안심이라 그래. 안전. 내가 그래도 늙어가면 제가 60살이 됐습니다. 늙어가면서 그래도 저거라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뭔가 든든하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좀 든든하게 아버지의 의지,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랑 저가 하는 것에 의지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IMF 때 제가 이제 제 직장이 이제 저는 공직이었으니까 투자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게 IMF 때 저희 센터에 온 전문가 그리고 박사급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집도 사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10채 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깡통 있잖아요. 전세에서 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정신 세월을 지났는데 IMF는 거치고 경제 상황은 정상화되고 그런데 막 집값이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집은 지어야, 새로운 집은 지어야도 집을 수요자가 필요한데 집을 못 지었겠죠. 돈줄도 없고 그래서 IMF 기간은 정상적 주택 주거 건축물 건축을 못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경제는 흐름 발전하는 거죠. 국가는 발전하고 극복했고 열심히 사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막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봤어요. 그 당시 IMF 때 이제 그 키워드가 아파트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뭐 미분양,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대자본가는 아마 여윳돈 있는 사람 말하겠죠. 그 깡통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집을 구입해서 투자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당시 IMF에 대해서 집값을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여윳돈과 대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뭐 전세도 줄 수 있고 뭐 또 그 당시 이제 IMF 때라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주택 정책이 막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하는. 왜냐하면 아파트 주거 쪽이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IMF도 그랬죠. 그냥 막 집들이 안 팔리고 막 난리니까 사회 현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완화시켰죠. 그래서 막 그 당시 그 투자를 잘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또 그 끝물 탄 사람은 또 이제 또 문제가 된 거죠. 막. 이제 끝물을 탄다는 말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완화시키고 뭔가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이로운 환경이 조성되지만 또 이제 그 시절이 약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택 투자가 막 계속 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못하게 하겠죠. 그게 이제 안정화하죠. 약간의 경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는 노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할 틈이 없죠. 그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미분양 때 팔려고 하고 막 아파트를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규제는 없었으니까 뭐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규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대자본가들은 돈을 버는 케이스가 됐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문제는 그렇잖아요. 금리 인상의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자 부담이 돼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경제적 관념이 뭐냐면 그래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지라는 아주 그 보편적인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락해 불안 조성이죠. 이제 불안감 조성이죠. 인구는 감소돼. 전세는 월세가 돌고 건축자재 인상돼. 막 이런 것으로서 합리화하는 거죠. 이제 집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어떤 흐름 속에서 딱 살려고 하는데 똑같은 마음이죠. 살려고 할 때 그런 뭐냐면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집이 없었는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IMF 때 집 사냐고 나도 이제 움츠거리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살려고 저는 계속 이제 그 당시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 그 전세 500 이게 장가 가서 그 이제 10평 17평인가 뭐 다세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파트를 사야 될 상황인데 아주 싼 줄 알고 이제 하다 투자 유치를 계속 밀었더니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못 사 결국은 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살 집을 마련했는데 투자 돈을 번다는 것은 리스크를 아는 거죠. 리스크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하고 함께 일했던 그 박사 그분도 당연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돈 다 빌려도 어쨌든 간에 나는 살 거야 이랬더라고. 근데 선생님 사. 나는 못 사죠. 왜? 돈도 없고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잘 모르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동경대학 쪽에서 그 건축 쪽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뭐 박사도 받고 뭐 충분한 척 했고 일본 사례 다 연구한 사람인데 그분은 결국은 많은 주택을 사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금리가 인상되고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전세 월세 돌리고 건축자재 인상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나마 의사결정하기도 힘든데 계속 흐름은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의사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금리가 오르니까 더 못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은행 빚 안 지고 건전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저는 여기서 대자본, 그래서 여윳돈이라고 했는데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평생 살 집을 살 때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서 그렇게 해서 영끌이 홍끌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금리가 많았거든요. 25평형 아파트 살 때도 금리가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했는데 금리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안정화되면서 상당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월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뭐 제가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몇 년 동안 공짜로 5천만 원 그대로 전세에 살았거든요. 아니,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것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감히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 조건은 뭘까요? 지금 조건이자 문제잖아요. 금리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고, 미중 관계가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로 뭐 국내 금리 아니지만, 달러가 막 올라가니까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든 뭐든 간에 지금 문제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메스틱 어필, 대내적인 상황은 규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규제 안 하고, 금융 융자 안 하도록 하고 있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부동산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과연 돈을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써놨는데, 과연 지금, 대자본과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했으니까 저도 아무리 염치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목을 만들어 할지라도 뭔가 제가 하는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논리는 뭐냐면, 주택은 국민의 거주 공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집에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집은 뭐예요? 탄력도가 절대적 비탄력제예요. 비싸든 싸든 집은 사야 돼요.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근데 주택 밖에서 절대로 살 수밖에 없어. 주택에 살 수밖에 없어. 비싸서 반드시 사야 되는 이야기 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여유자본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여유자금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운 좋은 사람은 비쌀 때 다 팔고 현금 갖고 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세상살이는 다르니까요.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집을 한 채 사. 근데 집을 한 채 사는 것이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 집값이 더 떨어져.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경제는 정상화돼.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거나, 우리가 지금 원달러 대비 1,400원대 환율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은 정상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부동산이 경제와 연결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if I were big money investigators are well prepared to buy 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위해서는 투자는 모든 개인의 결정이다. 이 강의는 개인의 손실에 책임이 없다. 책임 없습니다. 저 이야기는. 듣지만 저 이야기 듣고 결정하지는 마시고, 전령 제가 매갈이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좀 잘 보여서, 저는 지금 구독자가 80명도 안 되나,
빈약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머뭇보는 어떤 사람에게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는 결정하게 될지 모르죠. 경제인도 그렇고, 이게, 제가 이제 아무튼,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이 남들과 똑같은 사고로, 남들이 살 때 사고, 남들이 팔 때 팔고 하게 되면, 집 살 수 없죠. 이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과연 뭘까? 근데 나도 금리가 많이 있고 뭐 빚도 많이 짓고 뭘까? 결국은 남이 살만하지 않을 때 나도 못 살면 그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못 사지만 나는 살 수 있어라는 걸 했을 때 결국은 평생 살 좋은 조건에 좋은 공간에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 답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대자본가는 IMFC 단어가 이런다, 아파트 깡통주택 하우스 부모 미분양 이 수많은 단어가 있을 때 대자본가는 여윳돈을 가지고 전세 목적 깡통주택 해결하면서 집을 사들였잖아요. 투자에 성공했잖아요. 뭔가 이것과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또 경제라는 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경제라는 게 하강했다 성장하고 성장했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고 팔고 사는 거에 대해 이득의 결과치 또 손해의 결과치 모두 여러분의 책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방금 이 강의한 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유튜브가 구독자가 없어서 힘이 없네요. 여러분,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하소연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도 아마 그런 관점을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